정치 얘기죠. 정치요? 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 같은 것을 해보라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무슨 당을 하나 조직하라고 그러든 심정을 솔직하게 네, 말씀해 그럴 주시면 생각이 되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네. 예. (1990년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박근혜는 전국 곳곳을 여행했다. 슬픈 역사가 담긴 문화유적에서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인생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결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그네로 하여금 이곳의 모든 것을 초연히 바라보게 한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여기에는 없다. 여행으로 세상에 대한 서운함, 사람에 대한 실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부모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큰 위안이 됐다. 난 자네가 누군지 알아. 돌아가신 유교사님을 똑 닮았네. 그 양반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 남들은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다 잊어도 나는 못 잊네. 이 깡촌에 전기 넣어준 사람이 자네 아버지 맞지? 힘내. 아직 살 날이 더 많아. 박근혜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난생 처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 눈에 보이는 기쁜 일도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의 생활은 불행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나로서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마음의 평온이라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90년대 중반 박근혜는 글을 쓰면서 절망을 내려놓고 행복을 느꼈다. 책을 내게 될 거고요. 글은 계속 쓸 생각입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주하던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난국을 맞았다. 국가적인 재앙은 평범한 시민이던 박근혜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들었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때 그녀는 이회창 후보의 지원 유세에 적극 참여했다.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이루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저라도 조그만 도움이라도 이 나라에 될 수 있다면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지원했던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정치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그 첫 무대는 1998년 4월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박근혜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출마 초기 절대적인 열세를 뒤집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비로소 정치인 박근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가 다시 바르게 튼튼하게 일어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산 직전에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박근혜. 그러나 부총재 시절 당내 민주화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을 떠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탈당을 전격 선언해서 정치권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예상됐던 경선 불참을 뛰어넘는 초강수입니다. 어떻게든 집권만 하겠다는 기회주의적인 생각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근혜는 그러나 뜻을 관철시키고 난 뒤 다시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당 대표 시절인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해 관철시켰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폐지하기.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53일 동안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그녀의 결단과 강인함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각인됐다.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혀가던 시기, 박근혜 당선인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았다. 흉기가 조금만 옆으로 스쳤다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테러였다.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서 안면신경이 그대로 나왔고, 근데 이게 조금만 밑으로 왔으면 여기 바로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가 바로 동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당시 수술 직후 박근혜는 대전 선거판 가와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온 박근혜는 마침내 2007년 17대 대통령에 도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박근혜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이명박 후보의 선거 지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박근혜에게는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그녀에게 우호적인 이른바 친박계를 대거 공천해서 제외한 것이다. 기준이 있으면 내가 그 기준에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뭐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기준, 저기는 저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의원은 때때로 대통령과 대립했다. 특히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불가 필론에 대해서 박근혜는 원안 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앞으로 900만, 1000만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을 기다리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국력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시 원안 고수로 정치인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2011년) 여름 한나라당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2008년 한나라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인사가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사건도 뒤따랐다. 14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11개 사이트, 14개 사이트. 다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또다시 박근혜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 박근혜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규와 당헌 그리고 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바꿨다. 앞으로 그 목표만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위기 때마다 등판했던 박근혜가 부동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지금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는 것을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유신 등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문제를 거론하고 박근혜에게 사과할 것을 압박했다. 박근혜는 결국 사과했다.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새누리당 아버지 시대의 과거사가 딸인 박근혜의 몫이 되고 말았지만 박근혜는 그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현대사, 또 굴절의 현대사를 모두 안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파란과 굴절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굴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도 역시 우리한테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필요했다. 그게 국민의 선택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대선 첫 공식 유세를 대전역 광장에서 시작했다. 6년 전 피습 당시 수술 직후 가장 먼저 선거 판세를 물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유세 마지막 순간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유권자들을 만났다. 1997년을 시작으로 세 차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박근혜. 이번에는 자신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선거. 유권자들에게 박근혜는 어떤 인물일까? 원칙과 소신, 국민 약속, 미래, 준비된 여성, 국민 사랑, 믿음, 반값 등록금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늘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접하고 헤아리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교감하고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 그런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 열성 지지자들은 당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선거를 이끌고 담론을 형성했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참여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수동적이라는 편견을 깨트렸다.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젊은 층의 인기가 없다는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유세 현장에도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우리 대학생들과의 의사소통으로 많은 청년 문제, 또 반값 등록금 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아시아 정세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안보나 이런 거를 잘 지킬 사람은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킬 마지막 안보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강인함을 보여주었던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고생을 함께했던 동지 2명을 떠나보낼 때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내가 지금 웃으면서 유세를 하고 다니지만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 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죄송한 그런 거는 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치 입문 15년 만에 대통령에 선출된 박근혜. 박근혜의 정치 여정은 고난의 과정이었다. 또 끊임없는 위기 극복의 여정이기도 했다. 국민은 박근혜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대할까?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심화되었던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에게 만족스러운 고용과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약속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국민 대통합이다. 대통합의 조건은 무엇일까?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뿐만이 아니고 자신을 반대한 국민 또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한 국민들조차도 시민들조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강론 영역에서 펴야 마땅하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국민은 오늘 싸움과 대결 그리고 갈등을 접고 어머니처럼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남성적인 리더십, 즉 권위주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한 리더십이 지배해 오다가 이제는 여성적 리더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따뜻한 리더십의 시대가 왔다. 국민 행복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그녀를 선택한 유권자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 그들 모두 곧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머나먼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